안녕하세요. 융합예술가 김영주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어떻게 내시나요? 네, 당연히 목소리니까 목에서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성대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성대는 폐와 연결된 기도 상단 부분에 위치한 후두 안에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후두는 우리가 소위 목젖이라고 불리는 그 부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폐에서 나온 공기가 성대에 와가지고 진동을 하는데요. 이 진동은 목뿐만 아니라 턱뼈, 혀, 여러 부위를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달팽이관으로 가서 우리가 자신이 듣는 그 목소리가 되고, 이 진동 중 일부분만이 입 밖으로 나와서 남이 듣는 목소리가 됩니다. 이렇게 목소리는 하나지만 어떻게 울려서 누군가에게 듣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목소리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목소리 중 우리는 남이 듣는 목소리, 그 목소리를 보통 진짜 목소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목소리는 소통의 도구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타인 중심적이다 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소리를 내는 건 내 자신이지만 남이 듣는 거를 중심으로 그게 더 진짜 목소리로 인정받는다. 이런 핀트가 저는 타인 중심적이고 또 목소리는 소통의 도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의 도구로서 목소리를 활용하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한 예로는 흉내 발성이 있습니다. 흉내 발성이란 A 종족의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어떠한 이유로 무리에서 빠져나와 B 종족과 함께 살 때 그 B 종족과 같이 협력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그 B 종족의 발성을 따라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늑대과 동물의 하울링 역시 흉내 발성에 해당됩니다. 늑대과 동물인 강아지에게 사이렌 소리를 들려주면은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의 이유는 다른 발성 기관을 가졌지만 같은 주파수를 가졌기 때문에 서로 반응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흉내 발성의 원리입니다. 이렇듯 인간도 동물도 목소리를 소통의 도구 중 하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인간이 목소리에 대한 사용을 동물만도 못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목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약 20년간 살면서 목을 잡으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목이 아픈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발성을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에 발성 제대로 내는 법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명치를 꾹 눌러서 내는 소리가 자신의 본연의 목소리다. 똑같이 따라했죠. 똑같이 따라했는데 굉장히 높고 얇은 목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듣고 있자니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동안 조금 민망해하다가 다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왜 민망하고 왜 부끄러워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서 제 지인 A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었던 A는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경험담을 해주더라고요. 자신의 원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목소리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들으니 상처를 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변형시키려고 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를 탕 하고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은 제 주위에 A뿐만 아니라
A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있자니 내가 모르는 사람들 역시도 이거에 대해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겠구나 싶었고 설문조사를 실행했습니다. 약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실행하였고 3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제 주변 사람들과 이 설문조사를 해주신 분들의 공통점 역시도 자신의 원래 목소리가 있었고 그 목소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변형시켰던 적이 있다. 변형시켰다. 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목소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목소리는 비강, 구강, 인두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조금의 후천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타고난 비강, 구강, 인두의 모양과 성대의 길이와 굵기는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소리가 무엇이길래 소리에 이미지를 부여하고 그 이미지를 믿어왔을까요? 허황된 이미지, 떠도는 소리들. 과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왜 그렇게 목소리를 내? 왜 그렇게 목소리를 낸 거야? 목소리를 내는 거야? 왜 그렇게 목소리가 원래 목소리가 뭐야? 원래 목소리가 뭐야? 원래 목소리가 뭐야? 비수에 꽂히는 말소리, 오늘도 어김없이 내 주위를 맴돈다. 허상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안 가는 상황 속에 오늘도 어김없이 나의 시간은 시작된다. 여전히 어린 나이였지만 초등학교 시절 나는 고학년이 돼서도 유난히 어린 여자애같이 높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어른들은 내 목소리를 보고 찡찡댄다. 앵앵거린다 했고 내 목소리는 편가르기 좋아하는 같은 반 아이들의 놀림거리였다. 나를 주도적으로 놀리던 친구들 외에 평소에 나와 잘 지내던 친구들까지도 하나둘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너 목소리 목소리 이상해. 일부러 귀여운 척하는 것 같고 남자애들 남자애들 앞에서 앞에서 그래. 마치 꼬리치는 꼬리치는 것 같아. 나를 피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였다. 나는 일부러 귀여운 목소리를 내려는 것도 꼬리치는 것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내 목소리에 대해 크게 인식한 적이 어떤 어린 나에게 이 사건은 꽤 큰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목소리를 바꾸기 위해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내려 하기 시작했고 네이버 지식인의 목소리 낮아지는 법 등을 검색하며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목소리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고등학생이 되었다. 목소리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적어도 내가 앵앵거린다. 귀여운 척 한다라는 말을 안 들어도 될 정도의 목소리로 목소리로 바뀌었다. 하지만 낮아진 목소리도 어디까지나 내가 만든 목소리이다. 당황하거나 흥분하는 일이 생기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다시 가냘프고 높은 나의 본래의 목소리가 튀어나오곤 한다. 그 때문에 들었던 또 다른 지적. 넌 가끔 사람 따라서 목소리가 바뀌는데 그거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 알아? 나를 또 무기력으로 빠지게 했다. 어릴 때부터 목소리 때문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쯤 되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괜찮지 않았다. 내 목소리와 말투에 말투에 자신이 없어졌고 또 누군가 나에게 목소리에 대한 지적을 할까봐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만 했다.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성인이 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목소리를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당황하거나 흥분하는 일이 생겨도 본래의 목소리를 숨길 수 있다. 이제 낮은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대학에 와서 새로 만난 친구들은 내 진짜 목소리를 모른다. 내가 어릴 때부터 간절히 원했던 일이니 후련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공허하다.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목소리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목소리가 여자답지 못하다. 얼굴만 보면 처음부터 여자일 것 같은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걸걸하냐, 담배 피우냐 등의 말이다. 이제 사람들에게 화가 나지도 스스로에게 원망스럽지도 않다. 체념의 상태에 가깝다. 내 목소리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목소리를 가져도 내 목소리를 끝까지 지적할 것이다. 채워지지 않으며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 속 내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이다. 나의 만족도 타인의 만족도 결국 그 어딘가에 충족하지 못할 시간 속에서 그간 느꼈던 고통, 그로 인한 수고를 알아주는 이 없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나의 생김새와 함께할 나에게 안녕을 바라며